솔껍질 깍지의 분류학적 위치는 노린제목의 마수코 시대가에 속하는 해충으로서 1963년 전남 고흥 도양읍 곰솔림에서 최초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 해충은 1983년 솔껍질 깍지벌레로 판명이 되었었고 1987년 밀러와 박등이에서 마수코 쿠서 덤벌기에네, 즉 솔껍질 깍지벌레라는 이름으로 학계에 처음 보고가 됐습니다. 이 솔껍질 깍지벌레는 2019년 최등에서 마수코 쿠서 마스무레라는 이름으로 재동정 보고가 됐는데요. 이 마수코 쿠서 마스무레는 고안이에 의해서 1905년에 최초로 보고된 종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 솔껍질 깍지벌레가 소나무 껍질 깍지벌레와 동종 이명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솔껍질 깍지벌레의 생활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솔껍질 깍지벌레는 암컷과 수컷의 생활경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암컷의 경우는 알에서 약충, 그리고 성충을 거치는 불완전 변태 과정을 거치고, 수컷의 경우는 알에서 약충, 번데기 과정을 거치고 성충이 되는 완전 변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태적인 특징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곤충 동일 종의 경우는 암컷과 수컷의 행태가 거의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솔껍질 깍지벌레의 경우는 수컷의 경우는 날개가 있는 데 반해서 암컷의 경우는 날개가 없는 것이 특징이고, 그리고 수컷의 경우는 꼬리 부분에 몸 길이의 한 3배 정도 되는 미모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솔껍질 깍지벌레의 약충의 행태는 암컷과 수컷이 부하약충이나 정착약충, 후약충 모두 암컷과 수컷 행태가 동일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의 산란 시기는 4월 상순에서 5월 중순경으로서 산란하게 되면은 이 난 기간은 통상 한 30일 정도 경과하게 되면은 부화되는데, 이걸 부하약충이라 합니다. 이 부하약충은 가지 위를 기어다니다가 인프부 틈 사이에 실과 같은 구침을 꽂고 흡접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암컷 한 마리가 산란하는 산란수는 평균 280개로 솜덩어리와 같은 이런 화학성 물질을 분비하고 그 속에다가 평균 280개의 알을 낳습니다. 이것을 난낭이라 하고, 이 알이 부화되면은 이 솜덩어리와 같은 화학성 물질하고 부화약충이 바람에 의해서 자연 확산되는 것입니다. 알에서 부화한 약충은 가지 위를 기어다가 인프부에 흡접을 하는데, 이때 흡접에 의한 피해로서 잎이 변색되거나 가지가 고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에서 부화한 약충이 기주 습비틈에 정착을 해서 가는 실 모양의 잎을 인피부에다가 꽂고 흡접을 하게 되겠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가 흡접을 하면은 이 흡접에 의한 양뇨의 손실이라든가 세포막의 파괴, 세포 내 물질의 분해가 복합해서 인피부가 갈색 반점한 피해 증상을 나타내게 되고, 이러한 갈색 반점 피해가 많을 경우에 가지가 고사하고, 심할 경우에는 나무 전체가 고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솔껍질 깍지벌레의 피해 특성에 관한 것으로서, 솔껍질 깍지벌레가 침입한 인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이 경과하면은 애관상 피해 특성이 나타나고, 5년에서 7년이 되면은 경과하게 되면은 고사목까지 발생하는 그런 피해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중에서 가장 애관상 깍지벌레의 피해 특성이 잘 나타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3월에서 5월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소나무림에 있어서는 소나무 재선충 병과 솔껍질 깍지벌레가 동시 발생하는, 즉 홍센징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와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의 피해 특성을 쉽게 구별해야 되는데, 그 구별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은 소나무 재선충이 감염되고 나면은 1년 안에 고사되는 특성을 보이는 반면에, 솔껍질 깍지벌레의 경우는 5년에서 7년이 경과해야만 고사목이 발생하는 그러한 특성을 보이는 것이 큰 차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단목적인 피해 특성을 보면은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된 것은 솔잎이 처지는 현상을 보이거나 하는데, 솔껍질 깍지벌레는 잎이 처지지 않는 특성을 보이게 되고, 또한 그 피해가 나타나는 그 고사목이 출현 시기도 일반적으로 소나무 재선충 경우에는 9월에서부터 이듬해 5월까지 피해목이 발생하게 되고, 솔껍질 깍지벌레의 경우는 주로 3월에서 5월에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피해목을 식별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소나무 주간부를 천공할 경우에,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된 경우에는 천공할 경우에 송지가 유출되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소나무 솔껍질 깍지벌레에 감염된 피해를 받은 나무의 경우는 천공할 경우에 송지가 유출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솔껍질 깍지벌레의 방제 시기는 솔껍질 깍지벌레의 충의 생활 경과를 볼 때 주로 후약충기가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11월에서 2월이 되겠습니다. 이때에 나무 주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나무 주사에 적용되는 약제는 지금 에마맥틴 벤조이트 유제와 아바맥틴과 설폭사 플로르 분산트 액제의 합제, 그리고 디노테프란과 에마맥틴 벤조이트 분산트 액제를 나무 주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적용 약제는 솔껍질 깍지벌레의 효과뿐만 아니라 소나무 재선충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지와 소나무 재선충 피해 혼생지에서 하면은 두 병해충을 동시에 방지하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피해도를 심중경으로 구분하게 되고, 조사 지역은 세 지역으로 구분해 볼 때 특정 지역과 주요 지역, 그리고 일반 지역으로 구분하는데,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관광지, 맹성 고적지, 그리고 고속도로, 국도, 철도변 등 경관 보존 지역이 되겠고, 주요 지역으로서는 선단지, 송이 생산지, 그리고 유전자원 보호림, 채종림, 우량 소나무림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과 주요 지역을 제한 그 위의 지역을 일반 지역으로 구분하게 되고, 면적 조사에 있어서는 면적은 지행도 1대 2만 5천이나 또는 1대 5만에다가 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 피해도를 경, 중, 심으로 구분하는데, 경의 경우는 녹색으로 표시하고, 중의 경우는 황색, 그리고 심지의 경우는 적색으로 면적을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피해도 구분이 있어가지고, 피해도 경의 경우는 단목의 피해도가 10% 미만의 경우, 그리고 중의 경우는 10%에서 29%, 심지의 경우는 피해도 30% 이상을 해서 경중 심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그 피해도 조사 요령에 있어서는 조사 대상지 임지에서 조사목을 정부에서 골고루 선정한 다음에 조사 대상 나무의 젓갈색으로 변색된 잎의 가지나 또는 고사된 가지의 수를 조사해서 전체 조사 가지 수에 대한 배율을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발생 조사 결과를 야장에다 표기하게 되는데, 그 내용으로서는 조사 장소라든가 조사 일시, 그리고 조사자, 조사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기재를 하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 양식에 있어서는 각 근역별로 구분해서 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애찰 조사 방법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조사 방법이 있어가지고 솔껍질 깍지벌레의 생발육 경과에 따라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유관적인 조사 방법에 있어서는 생활 경과에 있어가지고 발육 단계별로 봤을 때 가장 애찰이 용이한 시기는 난랑 시기 또는 쑥급 번데기 시기가 되겠는데, 일반 난랑과 쑥급 번데기는 일반적으로 가지에 분지된 가지의 사이에 산란이나 번데기를 형성하고, 또는 유관적인 조사 방법에 있어서 가능한 시기는 후약충기가 되겠는데, 후약충기에는 유관적으로 인피부 사이에 노출되는 충을 유관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착약충의 시기에는 인피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유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후약충 시기에는 이 포도알처럼 이렇게 노출되기 때문에 유관적으로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솔껍질 깍지벌레의 그 유관적인 애찰 시기는 난랑 시기라든가 쑥꽃 번데기 시기가 되겠는데, 이때 깍지벌레가 분비한 왁스 물질이 하얀 솜덩이와 같기 때문에 유관적으로 식별이 가능합니다. 충의 밀도 조사는 가지를 채출해서 현미경하여서 정착약충의 수라든가 후약충의 수를 계수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개발된 예찰조사 방법으로 있어서는 솔껍질 깍지벌레의 성페로몬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암컷 성충의 성페로몬을 이용해서 이 성페로몬을 십자행 트랩에다 부착해서 이 페로몬에 의해서 솔껍질 깍지벌레 수컷이 유인되면은 이
트랩을 수거해서 딥러닝 메소드 방법에 의해서 개수를 한다거나 또는 끈끈이 트랩에 부착된 성충을 유관적으로 개수하는 방법을 조사하고 있어가지고 솔껍질 깍지별의 밀도가 낮은 선단지의 경우에 있어서 보다 더 정밀한 애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